해발 1950m의 한라산. 한라산 깊은 계곡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다. 제주의 물은 깨끗한 자연 환경이 빚어낸 제주의 청정 이미지다. 그래서 제주의 물은 맛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제주도 지방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제조공장. 이곳에서 생산되는 먹는 샘물은 지하 420m에서 퍼올린 천연 안반수로 하루 680톤의 생수가 만들어지고 있다. 청정 제주 지하수의 품질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제주도 먹는 샘물에는 피부 노화를 막는 등 건강에 좋은 각종 미네랄이 국내 생수 제품은 물론 프랑스 에비앙보다도 많이 들어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나듐과 동맥경화, 피부 장애 등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실리카 성분도 다량으로 함유돼 있다. 물맛에 영향을 주는 증발 잔류물과 특히 물맛을 좌우하는 물의 경도는 에비앙의 18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다. 그래서 제주도 먹는 샘물은 지난 1998년 국내 생수 시장에 선보인 지 석 달 만에 선두를 차지했다. 경쟁 제품들보다 고가로 판매되고 있지만 서울 등 대도시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 애가 생수를 꼭 먹어야 되는데 삼다수 맛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삼다수.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삼다수 맛이 제일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맛이. 최근 제주 지하수 품질에 대한 또 하나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도내 지하수공들을 조사한 결과 모두 9군데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나듐 성분이 다량으로 발견된 것이다. 기존에 알려진 수치보다 훨씬 많은 함량이었다. 이 바나듐은 일본에서富士山군에서 이제 개발이 돼서 당뇨병 치료제, 그다음에 고혈증 치료제 이렇게 이제 쭉 사용돼 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조사해 보면은 당뇨병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 나오고 있는 저희들이 9개 공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30에서 53ppb까지 충분히 임상적으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하수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바나듐 성분의 효능을 다각적으로 임상 실험하고 상품화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제주 청정 지하수가 먹는 샘물에서 이제는 성인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능성 음료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물은 마시는 물에서 이제 다양한 기능수로 변모하고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의 지하수가 이렇듯 세계적 수준의 좋은 품질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주도는 약 120만 년 전부터 시작된 오랜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섬이다. 크고 작은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면서 흘러내린 용암이 굳어지고 그 위로 다시 용암이 흐르기를 수백 차례 반복했다. 이로 인해 투수성이 좋은 수식겹의 현무암층과 퇴적층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지층 구조가 빗물이 스며들 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천연 필터의 기능은 물론 몸에 좋은 각종 미네랄을 지하수에 첨가하는 것이다.
깊은 땅 속의 지하수는 바닷가에서 용천수로 솟아나기도 한다. 제주의 청정 지하수는 자연이 빚어낸 최고의 선물이자 생명 자원이다. 그렇다면 제주의 지하수는 무한한 자원일까? 제주 지하수는 빗물에 의해 만들어진다. 제주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1975mm로 전국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제주 지역은 1년에 약 34억 톤의 많은 비가 내린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바다로 흘러버리거나 증발해버리고 결국 내리는 비의 45% 정도가 지하수로 함양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제주의 지하수 함양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제주 지역 강우 패턴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제주도의 연평균 강우량은 1975mm에 이르고 있고 근래에 들어오면서 강우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강우 형태에 있어서는 비 오는 날짜 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강우량은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이 집중호우 형태의 강우가 발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유출량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함양률이 낮아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제주 중산간 지역의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수의 대부분은 해발 200에서 600m 고지 중산간 지대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곳 중산간 지대의 환경 변화는 지하수 수질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북제주군 중산간에 자리한 채오름. 오름 한쪽 사면이 칼로 베어낸 듯 무참하게 잘려나갔다. 몇 년 전 도로 포장용 석재를 얻기 위해 불법으로 채취해간 것이다. 작은 돌가루처럼 보이는 이것은 스코리아. 제주에서는 송이라고 부르는 화산 쇠설물이다. 화산 폭발로 공중으로 솟아올랐던 이 자그마한 화산 쇠설물들이 몇 달 혹은 1년 넘게 쌓이면서 제주의 오름을 만든 것이다. 이런 스코리아로 이제 전부 퇴적됐기 때문에 이것들이 현재 저렇게 쌓여 있지만은 거의 미구결 상태, 서로 달라붙지 않은 상태로 이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갈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공국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공국률이 높다 보니까 비가 내리면 이 사이로 엄청나게 물들이 그대로 지하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굳이 해머를 안 들고 손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투수성도 뛰어난 스코리아는 다공질이어서 아주 쉽게 스코리아 손으로 자체의 해도 수분 함유량도 손으로 매우 높은 물질이다. 손으로 해도 보게 되면 이 안에 물이 이 표면에는 이제 말라 있는데 이 내부를 딱 들여다보니까 저 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물들이 굉장히 기체 상태로 천천히 지하로 이동하는 거예요.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 제주의 오름이 훼손되면 그만큼 지하수 함양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간이 차로 된 게 아니라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의 중산간에는 곶자왈이란 아름다운 숲이 있다. 곶자왈 숲은 용암 활동으로 형성된 원시 자연림으로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용암석들로 이루어진 곶자왈은 아무리 많은 비가 올지라도 빗물이 그대로 지하로 흘러든다. 숲 자체가 커다란 숨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그 남북으로는 여러 갈래의 그 하천이나 계곡들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동서에 그 곶자왈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는 계곡이 발달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계곡을 찾아도 계곡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단지 그 곶자왈지대를 벗어난 곳에서는 그 계곡이나 하천의 발달이 이제 시작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곶자왈의 어떠한 그 빗물의 유입은 아주 빠른 시간에 지하로 흘러버린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곶자왈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수분이 많은 암석 위에서 자란다. 토양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치식물 등 각종 희귀식물들이 자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또한 곶자왈은 한겨울에도 푸른 숲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막고 맑은 공기를 만들어내는 제주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 지역 곶자왈은 한라산 동부 지역의 구자 성산 곶자왈, 조천 함덕 곶자왈과 서부 지역의 애월 곶자왈, 그리고 한경 안덕 곶자왈 등 모두 4곳에 분포하고 있다. 북제주군 중산간에 자리한 한 골프장. 지난 여름 문을 연 이곳은 곶자왈 지역에 들어선 골프장이다. 아직도 숙박시설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이 골프장은 원형대로 보존해야 하는 숲을 파헤쳐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최근까지 3차례나 당국에 적발됐다. 지난 봄 공사 중인 현장을 찾았다. 나무들을 옮겨 심으면서 파헤친 땅속의 암석들이 길가에 쌓여있다. 나무를 심은 도로변에는 흙 대신 부서진 용암석들로 채워져 있다. 곶자왈 숲은 나무들이 훼손되더라도 땅속 지질은 지하 30m까지 수수성이 높은 용암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곶자왈 지역 골프장에서 오염원이 배출되면 그것은 지하수의 오염으로 바로 연결된다. 실제로 제주 지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은 전국 평균을 넘는다. 환경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농약 사용량이 많은 골프장 순위에 항상 제주 지역 골프장은 상위 그룹에 포함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5위 안에 2개의 골프장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위치이기 때문에 기후적으로 볼 때 좀 고온 다습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발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다 보니까 비료라든가 농약 사용량이 더 많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곶자왈 지대에 골프장들이 들어설 수 있었을까? 행정당국의 개발 위주의 정책이 바로 그 이유다. 현재 제주도는 GIS, 즉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자연 환경을 보호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전국에선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의 청정 지하수를 만들어내는 오름과 곶자왈 지역은 지하수 보전지구에서 2등급으로 지정됐다. 모든 개발이 금지된 1등급과 달리 2등급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GIS 자체가 실질적으로 환경 보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이 대부분 허용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하수 등급인 경우 2등급인 경우는 이제 생활하수 처리 시설이 가능하면서 지금 리조트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지하수 2등급 지역에 들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계 등급인 경우도 곶자왈 지역인 경우 3등급과 4등급이 대부분인데 3등급이라 하더라도 30%까지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 골프장이 곶자왈을 낀 지역에 들어서는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모두 16개. 올해만 4군데 골프장이 문을 열었다. 현재 공사 중인 골프장 10곳과 공사 준비 중인 14곳을 모두 합하면 제주도에는 40개의 골프장이 들어서게 된다. 사실상 이용 가능한 임야 면적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골프장 건설 붐이 일면서 중산간 환경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의 청정 지하수를 만들어내는 중산간 지대. 제주의 개발 열풍이 불어닥치기 이전 중산간 지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난 1981년 인공위성으로 분석한 제주 지역의 토지 이용 모습이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널따랗게 숲이 우거져 있다. 목장이 많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산간에는 목초지가 펼쳐져 있다. 농사를 짓는 경작지와 주택가는 해안가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2001년 토지 이용의 변화는 크게 달라져 있다. 숲이 있던 자리가 초지들로 변해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골프장과 목초지가 들어선 것이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해안가 저지대에 있던 경작지들이 중산간으로 확대된 것이다. 멀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발 450m 고지의 중산간. 감자 파종을 위해 밭갈이가 한창이다. 수풀이 무성했던 초지가 경작지로 변하고 있다. 제주의 중산간 지대는 비교적 땅값이 저렴하고 대규모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감자밭들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 씨감자를 심는 파종 시기는 주로 태풍이 오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해 집중 폭우가 내릴 경우 씨감자 유실은 물론 많은 양의 토사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중산간의 감자밭 대부분이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특히 감자는 서부 지역 대정 중심으로 해서 재배되던 것이 더덕이병 등이 이제 발생되면서 새로운 중산간으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그 중산간 토양은 다소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토양 유실이라든지 비료라든지 농약의 유실이 좀 되기 쉽습니다. 북제주군 수산저수지. 중산간 지역에서 내려오는 수산천이 흘러드는 곳이다. 이 저수지에는 해마다 많은 비가 내릴 때면 상류에서 유실된 토사가 쌓인다. 원인의 주범은 중산간 감자밭이었다. 저 지금 하류 쪽으로는 거의 한 3m 이상 쌓였었어요. 3m 이상? 네. 그걸 다 치워가지고 지금 밭 해놨는데 올해 태풍 불고 비가 안 오니까 그렇지, 태풍 불면 비 한 번만 내 한 번 터지면 저기 또 그대로 다 쌓여. 지금 중산간 지방 그 감자 농사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거기 목장 해가지고 새 키울 때는 비가 와도 흙이 안 떠내려왔는데 이제는 한 번 내 터지면 그냥 비가 크게 오면 그게 전부 하천으로 해가지고 이래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아직도 저수지 입구에는 흘러내려온 토사들이 쌓여 삼각줄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집중호우로 유실되는 토사의 양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경사가 가파른 감자밭의 토양 유실 정도를 지난 2003년부터 3년째 연구하고 있다. 좀 더 다음에 그 큰 통으로 넘어가서 이제 물과 이번 실험은 해발 300m 고지, 평균 경사도 10도를 조건으로 한 감자밭을 표본으로 삼았다. 먼저 경사진 각도와 수평으로 재배하는 등고선 재배 방식. 이와는 반대로 경사를 따라 수직으로 재배하는 상하경 재배. 그리고 등고선 재배 방식의 일정 간격 초지를 조성한 초생대 방식 등 5가지로 실험했다. 지난해 여름 제주를 강타했던 태풍 매미떼의 결과는 예상보다 놀라웠다. 일반 농가에서 흔히 재배하는 상하경 재배 결과 300평당 7톤이 넘는 많은 양의 토사가 유실됐다. 농약과 화학비료의 질소 성분도 많은 양이 토사와 함께 유실됐다. 반면에 등고선 재배의 초생대를 유지한 실험 결과는 상하경 재배 때보다 절반가량 토사 유실이 적었다. 초지에 자란 풀들이 토양 유실을 막아준 것이다. 현재 해발 200m 이상 중산간 지대에 자리한 감자밭 면적은 약 420만 평. 실험 결과로 추산하면 지난해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유실된 토사의 양은 적어도 7만 톤. 15톤 화물 트럭 4,600여 대 분량의 토사가 하천과 바다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들녘의 작은 오름 하나가 그대로 사라진 셈이다. 경사지 토양은 그 표토가 1cm 만들어지는데 200년 내지 300년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표토는 양분과 수분을 잘 간직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유실이 된다고 하면은 작물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비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비료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의 우려성도 높아집니다. 제주의 중산간 일대는 이미 지하수를 위협하는 오염원들이 상당수 들어서 있다. 중산간 난개발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면 제주 지하수는 물론 청정 제주의 미래마저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한때 불모의 땅으로 여겨졌던 제주의 중산간. 이제는 이 중산간을 어떻게 보존하느냐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달려있다. 내년도가 우리 GIS를 보완하는 중점적인 시기가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지하수를 보존하는 중산간, 그 중에서도 곶자왈, 숨골, 또 오름 이러한 일대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기준을 정해 나갈 겁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제주 지역 물 사용량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하루 평균 13만 8천 톤 수준이던 물 사용량이 최근 15만 톤 정도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만여 톤 늘었고 하루 공급이 최근 제주 지하수는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해마다 여름철 물 사용량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 지역의 상수도 보급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30여 년 전까지 제주 도민들은 가까운 용천수나 모아둔 빗물을 마시며 생활했다. 그러나 지난 1970년대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물 사용량은 크게 늘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라면 제주 지하수도 고갈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주의 생명 자원인 지하수를 보존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없을까?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널따란 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속도로를 따라 흐르는 이런 강물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소리 없이 흐르는 이 강물은 자연적으로 생긴 강이 아니다. 제방을 쌓아 만든 인공 수로다. 이 인공 수로의 길이는 무려 960km.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왜 이런 거대한 인공 수로를 만들었을까? 그 수로는 북가주 페더 강에서부터 난가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600마일 정도의 길이의 아주 그 큰 수로입니다. 이 수로가 이제 난가주에 와서 이 콜로라도에 있는 물을 다시 또 그것부터 하나 수로인데 같이 합쳐서 난가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는 북부 캘리포니아에 비해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건조한 사막 기후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인공수로는 남부 캘리포니아 2천만 명 주민의 젖줄이자 생명수인 것이다. 그럼 이 수로의 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캘리포니아 북동부 브리지포트 인근의 고산지대. 들녘에서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이곳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이어진 곳이다. 여름이 끝날 무렵인데도 산봉우리에는 만년설이 남아있다. 해발 4,000m 이상 높은 산에 눈이 녹아내리면서 연중 풍부한 물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고산지대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이다.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다. 겨울철에만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린다. 그래서 고산지대 만년설이 더욱 풍부한 물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다. We have to rely on impoundments, build dams, create lakes, these impoundments, to store the water so we have it through this dry, no rainy season. And that's why you see all of the lakes and that around. A lot of them have been built as water storage to then use it during the dry season. And we consume hundreds and hundreds of what we call acre feet of water per year. 캘리포니아에서 물 사용은 식수 등 생활용수가 20%, 나머지 80%는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다. 그만큼 캘리포니아 농가들에게 물은 중요한 자원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곳 농가에서는 어떻게 물을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을까? 캘리포니아 중북부 지역의 튤라레 카운티. 튤라레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축산업의 중심지이자 미국에서 가장 큰 축산업 지역이다. 튤라레 카운티에 있는 한 젖소 농장을 찾았다. 3대째 젖소를 키우고 있다는 탐 바르셀로 씨. 그는 700마리 젖소를 키우고 있는데 농장에 사용하는 물은 지하수를 쓰고 있었다. The water right here standing is about 120 feet deep, and we're pumping water from about 260 foot. And there's a submersible well in here that builds up the pressure in the tank.
that is used in the milk barn to wash the cows and goes to the water troughs to water them. You can see that this well is sealed. See right here. 이 농장에서 하루 동안 쓰는 물의 양은 130톤. 건조하고 무더운 날씨로 소들을 자주 씻겨줘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양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이 물은 대부분 농작물의 농업용수로 다시 사용되고 있다. 탐 바르셀로 씨가 소유한 목장 규모는 약 180만 평. 그는 이 주변에 옥수수와 밀 같은 사료용 작물을 함께 재배하면서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와 소를 씻겼던 하수를 재활용하고 있었다. Because I sell a lot of feed to other dairies. So the acres that I have, I supply a lot of feed to other dairies, and I grow some cotton that does not have to do with the dairy, but we still utilize some fertilizer and water from the dairy to grow that crop. That way we don't have too much water and fertilizer in one place. We're able to spread it out. 목장 한켠에 흙더미처럼 쌓아놓은 이것은 소똥을 말린 퇴비다. 자연 발효된 이 퇴비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유기질이 풍부한 천연 비료로 변한 것이다. 축사에서 발생한 폐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소를 씻긴 하수와 오줌은 한 곳의 배수구로 흘러들었다. The water from the barn comes through the lane and washes and goes down in here. And then there's a pipe that takes it into the lagoon right here. When we're ready to pump it to the field, we start the floating pump, and it comes up and goes through a meter, the blue meter right there, and then into the standpipe. And we have underground pipeline that goes to the fields. We go to the field. 축사에서 발생한 폐수는 배수관을 통해 커다란 늪에 모아지고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친다. 발효 과정에서 유독성 질소 성분은 식물 성장에 알맞은 비료 성분으로 변하고 물과 함께 섞이면서 저농도의 부드러운 액체 비료가 되는 것이다. 물이 부족한 캘리포니아의 친환경 농업. 그것은 축산 분뇨는 물론 쓰고 난 물까지 재활용하는 것이었다. 분뇨 처리 시설과 비료 구입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우리 농가의 현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렇다면 일반 경작 농가들은 어떻게 물을 사용하고 있을까? 제작진은 캘리포니아 중부의 농업도시 머시드를 찾았다. Nice to meet you too. How are you doing? Fine, thank you. Nice to see you. 올해 48살의 레이 마리노 씨. 그는 아몬드를 유기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이곳 머시드 지역은 아몬드 생산지로 유명하다. 캘리포니아주 수출 품목인 아몬드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생산된다. 레이 마리노 씨의 아몬드 재배 면적은 약 12만 평. 농약과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농장에서 생산된 아몬드는 유럽과 호주, 일본 등으로 전량 수출되고 있다. 이 농장에서는 어떻게 물을 사용하고 있을까? 이 농장에서는 인근의 강물을 끌어들인 관계 수로를 이용하고 있었다. The water comes from the mountains. It's snow. It's melted snow. So we are very lucky, very fortunate because we don't have to pump the water out of the ground. It comes from snowfall, from the snowpack. 이 지역은 만년설이 녹아내린 머시드 강이 인근에 흐르고 있어
물 사정이 비교적 좋은 곳이다. 하지만 풍족해 보이는 이 물도 이른 봄철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한다. Sometimes in the winter time too, in the springtime when we have flowers and things are just getting started, we have frost. It gets cold, and there's no water in the canals at that time. Really? So to protect the flower and the crop in the springtime, we turn the wells on and then we heat the orchard with water. Oh. See, the water that's coming up out of the soil is Cold. warm. Yeah, it's warmer than the air. Oh. You know, so you run the water down the rows here, and it warms up the air and it keeps the flower from freezing. Okay. And the pump lifts the water from the soil. Pumps it, lifts it. 지하수는 관계수로가 얼었을 때만 사용하는 비상용수다. Drops it inside the standpipe. 이쪽으로 물이 우리나라와 달리 캘리포니아에서는 지하수도 개인 소유의 것이 아니다. 이 지역에서는 농부들로 구성된 머시드 관계조합에서 지하수와 관계수로를 관리하고 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지하수뿐만 아니라 강물을 끌어다 쓴 관계용수까지 요금을 물리고 있었다. Yeah, you pay for the, you know, they meter the water. Oh, they meter They meter the water so that they know you have to call and tell when you're using, how long you're using, what orchard you're irrigating, and so on. And so you call them when you turn on, and you call them when you turn off. Okay. And so they meter it. Conventional. So, you know, you can go. 레이 마리노 씨가 지난달 지불한 관계용수 요금은 $800. 우리 돈 84만 원 정도로 지하수 요금에 비해서는 절반가량 저렴한 것이다. 이렇듯 모든 물 사용에 대해 요금이 부과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물의 낭비, 과다 사용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농가 대부분이 대규모 경작을 하기 때문에 물의 과다 사용은 곧 비용 부담을 가져온다. 이런 상황은 농약과 비료 사용에서도 마찬가지다. 남부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 베이커스필드는 포도와 오렌지의 주산지다. 이곳에서 오렌지를 재배하는 스티브 머리 씨는 오렌지 외에도 32만 평의 넓은 농장에 포도와 체리, 복숭아 등 수십여 가지의 과일을 재배하고 있다. 그는 생산한 과일 대부분을 일본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데 재배하는 과일 대부분에 화학 비료와 농약을 쓰고 있었다. I think that here in California, that both the fertilizer, chemicals, and water is a pretty good science. And with that science, that we are down to putting on, you know, what the crops need. These materials are very expensive. It costs a lot of money to put chemicals and to put fertilizers on crops. And so growers are being very careful to only apply what is necessary to get a crop off. 대규모 농가의 비료와 농약, 그리고 물의 사용은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적정량의 사용인 것이다. 그래서 이 농장에서는 나무마다 작은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비료를 물에 섞어 나무에 직접 뿌려주고 있었다. The other thing that we've switched to is putting it on the tree. Instead of putting it in the soil, we spray it on the tree. You can put 5 pounds of nitrogen on a tree, or you can put 50 pounds of nitrogen in the soil. And so you use 1/10 of the fertilizer, and it doesn't move into the soil. 로스앤젤레스 남쪽에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에는 산타아나강 주변에 크고 작은 호수들이 자리해 있다.
고기를 낚는 강태공들의 모습도 보인다. 얼핏 보기엔 평범한 호수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강물을 여과시켜 지하수를 보충하는 인공 함양 호수다. What you're looking at behind me is what's called Warner Basin. This is a large basin that we've excavated out of the ground in which we put water from the Santa Ana River. This water will eventually percolate down into the groundwater aquifers, recharging the aquifers, allowing people downstream to pump this water to use for drinking, watering, whatever usage they have. 오렌지 카운티 수자원국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인공 함양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중에 있다. GWR 시스템, 지하수 보충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를 음용수 수질의 깨끗한 물로 고도 처리해 다시 지하수로 채워 넣는 선진 기술이다. 이곳에선 모두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정화 처리하고 있다. This is the water that came out of step 1 through the straws, through the microfilters. Okay? And next. So this is water that did not make it through the reverse osmosis membranes. This is what we call reject material. This goes back to the sanitation district. This is the purified water. This is basically bottled water. 현재 오렌지 카운티의 일일 하수 발생량은 94만 톤. 이 가운데 14만 톤을 정수 처리해 다시 지하수로 채워 넣을 예정이다. 연간 5천만 톤이 넘는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 돈으로 총 6,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 지하수 인공 함양 사업은 2007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The groundwater replenishment system is one of many future water projects we will need to keep Orange County in water. Other projects include being more efficient with the water we have. We store water in groundwater basins when we have a lot of water, so when we have dry periods we can take that water back out, and eventually we will be desalting the ocean in addition to the groundwater replenishment system to provide a diversified supply of water.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부족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무엇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지도였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지하수 분포와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낸 숨은 지질도. 이 숨은 지질도는 이곳의 지하수량이 어느 정도 부존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층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이 숨은 지질도는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We have a very extensive monitoring system. And we know, in fact, we even have a three-dimensional computer model of our whole groundwater basin. Oh, really? Yes. So we have thousands of tests that are done every year from every well to make sure the water is of the highest quality. 세계 1차 산업에 커다란 영향력을 지닌 캘리포니아. 풍부한 자원과 경제력이 있음에도
이곳에선 한 번 쓰고 버리는 물이 없다. 그들에게 있어 물은 이미 가장 소중한 자원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물 사용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한라산 중산간에 자리한 한 골프장. 잔디에 물을 뿌려주고 있다. 제주도의 물 사용량은 무더운 여름철 가장 많다. 실제로 지난해 지하수를 가장 많이 쓴 업체 20곳 가운데 12군데가 골프장이다. 가장 지하수를 많이 쓴 중문의 모 골프장은 제주도 먹는 샘물 사용량의 3배가 넘었다.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가을 수확을 앞둔 들판에 스프링클러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저수지와 하천이 부족한 제주에서는 대부분 지하수를 뽑아 농업용수로 쓰고 있다. 농업용수를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농업용 지하수는 비용 부담도 없고 사용하기가 편하다는 점에서 과다 사용을 가져올 수 있다. 농업용수 자체는 1차 산업의 기반이기 때문에 쉽게 고가로 이렇게 이제 수도용을 올리기 어렵지만은 실제로 한 60-70% 이상이 제주도 물 사용량의 60-70% 이상이기 때문에 농업용수입니다. 이런 경우에 절수 유도를 위해서는 기본 요금을 책정해서 농업용수 징수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수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안선에서 이제 우리 제주도가 여러 가지 특성상 그 늪지 양식에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지하수 개발이 굉장히 많은 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 지하수 공, 염지하수 공 자체가 결국은 그 해안선에서 연수 침입을 결국 유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직접 해수를 취소할 경우는 예외로 두더라도 염지하수를 개발할 경우에는 적정량의 양의 제한 또한 그 요금을 징수하는 게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제주도 먹는 샘물의 브랜드 가치를 5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 먹는 샘물은 공급 부족으로 시장 점유율 1위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는 여론으로 인해 공급 물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브랜드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선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숨은 지질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확한 지하수 보존량은 물론 지하수 개발을 늘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주변의 환경 변화까지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제주도는 어느 타 시도보다도 지하수 보존 관리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빗물 이용 시스템의 적용, 그다음에 우수의 인공 함량, 그다음에 지하수 보존 관리구역 설정을 통해서 어느 시도보다도 선행되어서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문 지질도 작성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제주도 전역을 다 완성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지역을 수물 지질도를 작성하여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 물의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다. 먹고 마시는 물에서 다양한 첨단 산업의 자원으로 성장한 것이다. 유일한 제주의 생명자원 지하수.
규제와 개발이란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물의 이용과 관리를 생각해야 할 때다. 제주의 물은 제주의 희망이자 청정 이미지다. 제주의 청정 이미지가 사라지면 제주의 미래는 없다. 제주산 농수축산물이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는 이유는 제주가 지닌 무공해, 청정의 이미지 때문이다. 불로초의 전설을 간직한 장수의 섬 제주도. 건강한 제주의 물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제주를 찾도록 그 가치를 더 높여야 한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지하수. 제주의 지하수가 미래 희망이 될 수 있는지는 이제 제주 사람들의 몫으로 남아있다.